자, 인사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안녕. 찌쭈. 자, 미루다가 찍게 되는 저의 개업 준비 썰입니다. 간략한 이제 스토리, 전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서울 강남에 소공으로 취업을 했었죠. 부동산 일은 너무 힘들다, 지금 못하겠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에 중개업을 잠깐 안 했었어요. 중개업은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된 업종, 부동산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했었고요. 본거지 대전으로 내려와서 다른 부동산에 취업해야겠다, 소공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고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성격도 좀 있고 각자의 업무 스타일, 각자의 중요도 이런 것들도 있었고, 다른 부동산에도 내가 소공으로 들어가려고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직접 찾아가서 저 직원으로 근무해도 되냐, 근무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방문 면접을 다녔기도 했었고, 손님 뺏기고 물건 뺏기고 계약 뺏기고 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내가 개업을 해야겠다, 약간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 딴에는 이제 우리 집이랑 가까워야 되고 또 유튜브 촬영 같은 것도 하잖아요. 간판만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혼자 1인으로만 쓰려고 진짜 작은 평수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왜 꼭 부동산은 1층에 있어야 되느냐, 1층이랑 2층이랑 뭐 나가는 월세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나같이 온라인 마케팅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고층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손님들을 예약 방문을 받고 경매 컨설팅이라든지 투자 컨설팅 이런 거를 하려면 맨 처음에는 고층의 오피스텔을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오피스텔 월세는 1층보다는 당연히 저렴할 수 있는데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주차도 요금을 내야 되고 아무래도 그게 가장 커요.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어렵다. 뭐 계약하려면 다른 뭐 카페, 어디 주변 물건지 이렇게 가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또 사무실로 와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물론 제 사무실, 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결정을 제가 하지만 주변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거는 안 좋다, 이런 단점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들어갈 바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오피스텔 빠꾸. 그 다음에는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내가 찾아갔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안 계시고 문 계속 닫혀있더라고요. 부재 중이었어요. 주변에 부동산 할 자리 없다. 나 역시도 부동산 하면서 같은 부동산 손님 계약을 먼 데는 해줄 수가 있는데 나랑 인근에 있으면 해주기 어려운 거를 저도 이해를 해요. 세 번째로 다른 부동산에 또 갔어요. 찾아서 갔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랑 같이 방문을 했어요.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인데 상가들을 꽤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광고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부동산 할 장소 없고 물건 없다고 거기 역시도 경계를 하시죠. 저는 조용히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개업한다고 아버지가 상담을 받기를 했어요. 근데도 물건도 없고 아버지가 단지 내 사무실 월세에 대해서 약간 떠보셨거든요. 3평, 4평 정도 되는 120인가 150인가 정도 낸다, 뭐 그냥 이런 정보만 얻고 물건지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는 엄청 저렴한 소형 상가가 있더라고요. 내 기억으로는 여기가 보증금 500에 월세가 25만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4평이 채 안 될 것 같아. 진짜 2.5평? 뭐 3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거기서 카페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 관리를 주장을 하셨죠. 바닥 관리금 나 이만큼 받아야 된다 하셨고, 이 건물 가게 앞에 노란 선이 한 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간혹 가다가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가게가 1층인데도 그냥 생 1층이 아니라 약간 작은 계단이 있어요. 작은 화단, 진짜 작아. 사람이 막 올라서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간판이 통으로, 건물이 이렇게 벽이 있으면 통으로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통 간판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지. 저거를 철거하기 힘들고 그럼 저 앞에 있는 스카시만 떼가지고 LED 타공이 되는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바닥 권리금에 이런 간판, 외부 간판이랑 인테리어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주차가 할 수는 있지만 상시 주차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노출이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도로가 붙어는 있지만 대로변에 노출되는 자리는 아니었고, 이 가게 세입자랑 권리금 때문에 협의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권리금을 절대로 못 깎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자꾸 저한테 다른 영업을 하셨어요. 약간 다단계 뭐가 있는데 이게 좋고 뭐가 좋고 자꾸 뭐 이상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려고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를 일부러 물건을 알려줬어요. 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셨는데 그냥 작게 혼자서 사무실 구해놓고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부동산이다 업종이 나왔잖아요. 물건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분도 태산일 수도 있어. 나는 어제 오늘 그제 계속 여기 세입자랑도 얘기를 했는데 물건 나갔다고 이제 거짓말하니까 저도 기분이 조금 저시기를 했죠. 또 5번째로는 여기도 엄청 저렴했어요. 35만 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낡은 단층 상가예요. 2층 건물 없고 1층으로만 되어 있는 대로변의 낡은 단층 상가였고 평수가 약 13평 정도는 나왔어요. 건물에 주차가 안 되는 단점도 있었고 매물 나온 거를 알고 친한 부동산이 있대요. 저도 최대한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려고 나름대로 했었죠. 나 여기 들어가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고 사업자 등록 안 되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부동산 오픈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부동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말을 하셨어. 계약은 해보셨어? 막 무슨 물건 광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계약이 안 된다며. 위반 건축물이고 사업자 등록 안 된다면서 자꾸 저한테 전화로 훈수를 엄청 두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계를 덜 받으려고 부동산 잘 안 해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잘 모르는 척하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월세는 내겠냐는, 월세가 30만 원인가 35만 원밖에 안 됐어. 그거 엄청 저렴한 상가였거든요. 근데 월세는 내겠냐느니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겠냐느니 막 계속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동산에 물건 정보 얻겠다고 한 게 아니라 물건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공실로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거를 내가 보고서 그 건물주랑 친한 부동산이 있다길래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건축물 대장 뭐 등기 다 볼 수 있잖아. 그거 뭐 별거라고. 전화 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모바일로 다 확인을 했어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알고 기분이 안 좋았죠. 여기 역시도 제 인근이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했던 그 통화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분이랑 지금도 공동중개를 안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부동산 경계도 되고 당연히 경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차라리 얘기할 거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짓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도를 넘어서 자꾸 간섭? 훈수 두시는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저기랑은 공동중개 안 해야겠다. 저도 약간 감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 구석탱이에 창고 건물 같은 단층 건물이 또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저는 부동산을 떵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라 나 아지트 구할 생각으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월세 진짜 저렴한 이런 것들만 봤었죠. 약 10평 정도 되는 단층 상가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 도서관 앞에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긴 했어요. 대로변이랑은 좀 외져 있고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허한 약간 그런 위치였어요. 마침 거기 또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었어. 그럼 내 주차도 되고 손님 주차도 되고 사람들 찾아올 만은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사무실로 임대 안 내놓고 창고로만, 왜냐면 재개발이 언제 또 들어갈지 모르니 창고로만 논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근데 거기도 패스. 그런 식으로 소액부터 내 주변 나도 싹 뒤지고 부동산에도 막 다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 아시는 분이 장사를 지금 안 하고 멈춰있다. 그러니 거기를 제가 와서 대신 운영을 해줄 수 있겠냐, 저랑 딜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너의 수익에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한 분도 있었고, 그분이 어디였지? 갈마동이었나? 둔산동이었나? 이쪽에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데는 또 패스. 그래서 결론, 지금 이 사무실 어떻게 구했냐, 이게 아예 생 공실로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게 운영을 안 하더라고. 또 여기 건물이 준신축이에요. 2018년도에 준공했던 건물이고 평수는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6평이 채 안 돼요. 5.8평. 그리고 인테리어 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없었어요.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었고 기존에 여기 가게에서 장사를 했었던 세입자가 신혼집 있는 그 지역에 다시 가게를 오픈을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무걸리로 들어왔고 또 제 사무실 가게 앞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정확한 주차 라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게가 어떻게 보면 도로보다 살짝 들어와 있는 가게 있잖아요. 대로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가 2대 정도 될 수도 있었고 건물 뒤에 또 주차장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많게는 6대, 8대 이렇게 부동산에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어디 있다, 임시로 주차를 어디에 할 수 있다, 내 가게 앞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건물에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주차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또 큰 부분이 여기 건물주 임대인분의 성격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순하세요. 되게 약간 서글서글하시고 약간 조용하신 성격이에요. 이분들도 자기가 받을 것만 받으면 뭐 터치 무슨 뭐 걱정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건물에 같이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임대인의 성격도 제가 중요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아직 이제 개업 1년이 되진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부동산 사무실을 구할 때 금액도 당연히 이건 뭘 하든 간에 금액 중요하죠. 그리고 노출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나가는 자리, 흐르는 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멈추는 자리라고도 구분이 돼요. 이왕이면 신호등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멈출 수 있는 자리에 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코너도 좋죠. 노출이 그만큼 외부 광고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광고가 되는 거니까. 또 1층 중요하죠. 이왕 사무실 월세 내고 내가 부동산 운영할 거라면 노출이 잘 되고 접근성이 좋은 1층 그리고 경쟁도 예전에 댓글로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크게 경쟁하는 부동산이 가까운 데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이 아니고 로드 부동산이거든요. 제 인근 한 뭐 250m 더 벗어나야 부동산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주차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할 때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손님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만약 내 사무실이 주차가 안 되면 유동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 주차장이던 옆 건물 주차장이던 우리 건물 주차 뭐 정기 주차 요금을 내서라도 마지막으로 이동성 우리 부동산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손님 미팅도 가고 어디 계약도 나가고 무슨 물건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는 이동성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내 생각이 내 주 생활권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 가까운 지역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아지트면서 스튜디오면서 평수가 작고 인테리어 비용 크게 안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조건들에 맞게 계속 알아보다가 물건을 구해서 사무실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짜 많이 되고 있어요. 최소한 현장이 8, 9개 정도 있고 예정 지역도 3, 4군데 정도는 있는 활발한 구역에 있죠. 같은 6평이어도 기다랗게 생긴 6평이랑 살짝 가로로 정사각형이지만 가로로 된 6평이랑 또 다른 거니까 이왕이면 가로형으로 된 상가가 좋다. 코너면 더 좋고요. 또 지금 제 욕심으로는 단지 내 부러워요. 단지 내 경쟁도 많고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높고 하지만 그만큼 고정 매출, 워킹 이런 것들이 확보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사무실 말고 다음 사무실로 내가 이전을 한다면 단지 내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계약 한두 개의 차이거든요. 내가 한 달에 계약 1개만 더 하면 되네? 내가 한 달에 계약 2개만 더 하면 되네? 큰 차이가 없으니 단지 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넓은 평수였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이 여기 도로변이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니까 제 사무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마침 차들이 여기에 정차를 하게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여기 신호등에 다 걸려있고 사람들도 건너편에 다 멈춰있으니 내 부동산의 노출도가 더 괜찮지만 그래도 대로변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단점도 있어요. 다다익선 평수는 더 넓을수록 좋다. 10평 안팎으로 다들 구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사실 15평 정도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의실 공간도 있고 직원들 공간도 있고 계약 테이블 공간도 충분하고 이렇게 부동산을 구했다. 이렇게 사무실을 개업을 했다. 입니다. 끝! 찌쭈!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인사하기가 민망해요. 안녕!